안녕하세요. 저희 동아리는 대전 대성고등학교의 수학 엘리트 동아리로 2007년에 수학에 관한 스터딩 그룹에서 출발한 동아리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수학 체험전, 매스토크,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였으며 한국다우에서 진행하는 충청권역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부원과의 활동인 아이스 브레이킹, 정기고사 시험 대비를 위한 컨설팅, 생활기록부에 관한 질의응답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도전하며 세상의 변화를 위해 힘쓰는 대전 대성고의 수학 동아리입니다. 대성 시그마 화이팅! 안녕하세요. 대전 대성고등학교 수학 동아리 대성 시그마의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과 발표를 맡은 한충희입니다. 저희 동아리의 주제는 수학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소금물로 가는 배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로 가는 배의 원리는 볼타 전지를 이용했는데요. 볼타 전지는 아연판, 구리판, 그리고 묽은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연판은 음극으로 작용되고 구리판은 양극으로 작용됩니다. 이 묽은 황산과 아연의 화학 반응에서 전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전자가 아연판을 타고 전선으로 넘어가면서 전기가 발생되는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묽은 황산과 그 아연판의 반응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수소기체가 구리판에 지속적으로 달라붙어 화학 반응을 방해하는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극 현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니엘 전지라는 것을 발명되어 있는데요. 다니엘 전지는 그 수소기체를 없애기 위한 염달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치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진행한 실험에서는 부피가 좀 크게 작용될 것 같아서 저희는 볼타 전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리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그 이온화가 잘 되지 않고 아연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잘 이온화됩니다. 저희는 조금 더 효율적인 그 방법을 사용하고자 아연보다 반응성이 큰 마그네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배 제작 과정입니다. 일단 사포로 마그네슘판과 구리판을 갈아 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화학 반응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에 전선과 아연판을 연결한 후 배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때 구리판과 아연판이 바닥 쪽에서 좀 튀어나오게 해서 물과 반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실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이서준입니다. 저희 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전 가능성으로는 기존 볼타 전지와 차이점으로 아연판 대신 마그네슘판을 이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이온화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바다에서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배에 대해서 금속의 반응 시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 일부 금속의 경우 반응성이 너무 커서 물과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험 중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배가 역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던 도중 배의 프로펠러를 재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어서 태양 전지에 관해 발표를 해볼 이병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태양광 전지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볼 텐데요. 태양광 전지는 광전 효과라는 것이 발생을 해서 자유전자와 자유양공이 생기게 되고 자유전자는 N형 반도체로 그리고 자유양공은 P형 반도체로 이동을 하여서 결과적으로 외부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양광 정원등 키트를 구매를 하여 이와 같은 원리를 탐색을 하고 제작을 해보는 활동을 거쳤으며 대략적으로 연간 태양광 전지 생산량을 측정을 해봤는데 측정한 결과 약 854.1W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20년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전지의 모듈이나 모듈의 원료의 제작 측면에서는 세계 최강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제작 측면에서만의 최강국이 아니라 실제 적용에서도의 최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앞전소자의 실험에 대해 발표할 이유빈입니다. 먼저 앞전소자란 프랑스의 학자들이 발견한 것으로 전압이 가해지면 기계적인 일그러짐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기계적인 일그러짐이 발생하면 전압이 발생하는 소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앞전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앞전 효과란 고체에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 변형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물체들은 양전화, 음전화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기에 기계적인 외력이 가해져서 이 양전화, 음전화들이 어긋나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전 소자의 사례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산 서면역에 있는 것과 도쿄역 발전마루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 서면역에 있는 것은 발판을 밟아서 야구 게임을 하게 되면 20점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때 20점을 획득하게 되면 5분 동안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발판을 밟아서 전기를 발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다음으로 앞전소자 실험의 과정과 결론에 대해 발표할 김관구입니다. 우선 저희는 앞전소자 6개와 줄 LED를 준비해 빨간 줄은 빨간 줄끼리, 검은 줄은 검정 줄끼리 엮어 절연 테이프로 연결하였습니다. 그 후 앞전소자의 한 면에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 PC판과 결합하고 나머지 한 PC판에 구멍을 뚫어 줄 LED를 빼내어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PC판 2개를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는데요. 이때 전선의 높이 때문에 앞전소자가 잘 눌리지 않아 스티로폼으로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손으로 누르는 정도로도 불이 켜졌지만 발로 밟았을 때도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오후 시간이 되면 어두워 지형이 잘 보이지 않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앞전소자 발판을 설치한 후 조명을 설치하여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LED 전구를 하나만 사용하는 등 전체적인 실험의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줄 LED로 발판을 채워 보다 밝은 조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실험의 구동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홍보 및 학생 교육에 대해 발표할 송우림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수학 시험장에 참여하여 대전광역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 설명하고 앞전소자를 활용한 키트를 제공하여 그들이 수학적 원리와 함께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발표회를 참여하여 그들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그리고 거기에 담긴 수학적 원리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를 활용할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수학 동아리 시그마의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